안녕하십니까. 황태순TV의 황태순입니다. 2021년 4월 4일 일요일입니다. 예, 박영선 후보 중대결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박영선 지금 후보 캠프에 참모장 격인 진성준 의원 연 3일째 중대결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연 박영선 후보가 이야기하는 중대결심이 무엇일까를 놓고 설왕설래 계속되고 있습니다. 대충 스토리는 이렇습니다. 그동안 완전히 이제 판세가 기울어지자 그들의 특기죠. 모략, 중상 들어갔습니다. 갑자기 보니까 2005년에 당시 이제 오세훈 의원도 아니고 오세훈 시장도 아닐 때 그때 그 경작인들이 있는 그 내곡동 땅 측량하는 데 왔다. 물론 오세훈 후보는 간 적 없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증인들을 내세우는 겁니다. 증인들, 지난 한 해 동안 여러분 많이 기억나시죠? 보면 채널A 사건이니 검언 유착이니 그야말로 가짜 증인들 부글부글한데 그때 이제 경작인들이 그때 오세훈 전 의원이 와서 오세훈 전 의원과 함께 근처 생태탕 집으로 밥을 먹으러 갔다. 하다 보니까 그 생태탕 집을 갖다 운영했다는 황씨, 그야말로 타필인 황씨네요. 황씨가 보니까 처음에 3월 29일 시사저널 등과 인터뷰할 때 기억나는 거 없다. 아니 그 15년, 16년 전 일을 갖다가 그걸 어떻게 세세히 다 기억하느냐 라고 했던 황씨, 불과 이틀 3일 만에 김어준의 프로에 나와서 아주 마치 바로 조금 전에 본 일인 양 생생하게 그 당시에 어쩌고 저쩌고 해서 오세훈 씨가 기어 헌출하고 특히 더 가관이었던 것은 아들, 황 씨의 아들이라는 사람은 그때 보니까 하얀 백바지에다가 페라가모 신발을 신고 와서 선글라스를 끼고 아주 16년 전 아주 무슨 마치 바로 조금 전 본 듯이 이제 막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놓고 이제 진성준 씨 또 박영선 도저히 안 되죠. 이제 자기들이 뭔가 만들어 놓고 이 문제를 갖고 계속 오세훈 사퇴하라. 네가 거기 내곡동 땅과 관여되어 있다면 사퇴한다고 그러지 않았느냐. 네가 만약에 사퇴를 하지 않는다면은 우리 박영선 후보 측에서는 중대한 결심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자, 참 기도 안 찬 얘기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박영선, 진성준이 한 번만 얘기했으면 실수이겠거니 생각합니다만은 그 다음날도 자기 페이스북에 중대결심 이야기하고 또 박영선 후보 같은 경우 구체적으로 물론 진성준 본부장과 사전에 충분히 논의된 바는 아닙니다만은 이미 진성준 의원과 이제 보면은 거기 참여하고 있는 현역 의원들이 있습니다. 의원들 간에 대략 세 가지 안을 갖고 논의 중인 것으로 안다. 진성준은 이 논의가 끝나는 대로 즉시 실행에 옮길 것이다 라고 얘기해서 보니까 진중권 전 교수 같은 경우는 설마 박영선 후보가 후보직을 사퇴하는 거 아니야? 라고 뒤틀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 또 이제 진성준이 펄쩍 뛰면서 아니 그건 아니고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저도 한번 곰곰이 살펴봤어요. 무엇이 있을까? 첫째, 탄핵입니다. 근데 탄핵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니까 우리나라 헌법에 보면은 탄핵은 대통령, 행정각부의 장, 다음에 무슨 판사, 헌법재판소 감사위원 이런 사람들, 즉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회에서 탄핵 소추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은 3분의 2, 다음에 일반 대통령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은 과반으로 탄핵 소추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탄핵 소추되는 순간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소추되는 것을 심리하게 되죠. 그러나 서울시장은 이게 지방자치단체장이기 때문에 국회가 탄핵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혹시 지방자치법에 혹시라도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탄핵소추가 가능한가 찾아봤습니다. 왜? 지금 민주당
지금 이낙연 씨 늘 자랑하고 있지 않습니까? 109명 의원 중에 101명이, 이 의원은 서울시 의원입니다. 109명 시의원 중에 101명이 민주당 소속이다. 만약에 지방자치법에 그와 같은 탄핵 소추 사항이 있다면은 이건 심각한 거죠. 일단 아니 93%가 자기가 뭐 3분의 1을 훌쩍 뛰어넘는 거거든요. 찾아봤더니 지방자치법 어디에도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지방의회의 탄핵소추 권한 없습니다. 그러니 진성준이 이야기한 중대결심 중에 본인들이 자기 입으로 얘기해서 박영선 후보의 전격 후보직 사퇴는 아니다. 또 과거 박근혜 대통령 갖다가 뭐 JTBC 태블릿 PC 나왔니? 그래서 거기서 화들짝 놀란 박근혜 대통령이 사실은 내가 최순실이한테 조금 도움받은 거 뭐 이렇게 문구 고치는 거 도움받은 거 사실이다. 그러니까 그걸 왕창 뒤집어 씌워서 탄핵 소추, 탄핵, 구속 그렇게 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혹시라도 이 자들이 무슨 또 그와 같은 또 흉악한 짓을 벌일까 생각해서 이것저것 온갖 헌법을 비롯해서 지방자치법 등을 찾아보니 서울특별시장에 대한 탄핵은 없습니다. 그러니 이것도 아니고, 그럼 세 번째 남은 게 뭘까요? 이게 이제 검찰 고발이다. 근데 이 검찰 고발은 그건 매번 선거에 있을 때마다 그건 그야말로 늘 있어 왔던 일이니까 별로 대수롭지 않은 겁니다. 무슨 원래 선거 끝나면 서로 고소 고발하고 그 다음에 고소 고발하고 너 부정선거했니 뭐했니 그리고 그 고소 고발하는 건 그건 상시적으로 있었던 일이니 아무리 지금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버티고 있는 검찰이라 하더라도 또 만약에 서울특별시장 하면 또 모르겠어요. 공수처로 가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검찰에 고발하는 것은 별로 대수로운 일 아니고 예를 들어서 지금 오세훈 특별시장 이제 4월 8일 날 취임하게 되자마자 고춧가루 뿌리듯이 검찰에 이런저런 이야기고 고소 고발해 봐야 검찰이 신이 나서 흥이 나서 수사에 임할 리도 만무하고 수사거리 안 되죠. 자기들이 엉터리 이야기, 자기들이 가짜 뉴스 만들어서 그 가짜 뉴스에 기반해서 그 다음에 그 황씨, 물론 저 같은 황씨들이 참 보면 기억력이 뛰어나긴 합니다만은 16년 전에 있었던 그것도 한번 후딱 점심때 생태탕 먹으러 물론 오세훈 씨는 간 적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마치 조금 전에 본 듯이 생생하게 그건 인간의 기억으로서는 그건 존재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오히려 4월 7일 보궐선거 끝나고 나서 검찰에 고소 고발되어서 가짜 뉴스 만든 그와 같은 장본인으로 수사받아야 될 사람은 김어준 씨와 김어준 씨 그 프로에 나와서 따따붙다 했던 황씨 아들, 그리고 KBS에서 나와서 35년 전에 죽은 장인이 버젓이 살아와서 측량하는데 오세훈과 함께 왔다고 말도 아닌 이야기했던 경작인들, 이 사람들이 수사받아야 될 겁니다. 그럼 검찰 고발 이거 별거 아니고. 그럼 이제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또 뭐가 있을까? 국정조사 이거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니까 이 사람들은 그래도 국회만은 지금 300명 의석 중에 범여권이 190석 아닙니까? 민주당 174석 플러스 열린민주당 등등등 하면서 대략 190대입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이 국정조사해서 오세훈 시장을 갖다 달달달달 괴롭히는 그런 짓을 할 수 있겠구나. 근데 제발 그래 주십시오. 만약에 오세훈 시장을 갖다가 국정조사하겠다 국회로 불러내서 달달달달달 볶고 그렇게 저렇게 이야기하는 순간 우리 국민들이 다 보는 가운데 TV로 생중계되는 가운데 이들의 미천 본바닥이 드러날 겁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흐름은 내년 3월 9일 있게 될 대선에 아주 우리 범야권에게 어마어마한 도움이 되죠. 그러니까 제발 국정조사를 해서 오세훈 시장을 갖다가 국회로 불러내서 김어준 그리고 그들이 만든 그런 가짜뉴스에 기반한 그와 저와 같은 것들을 갖다 한번 샅샅이 뒤져봅시다. 제발 국정조사는 좀 진행해주기 부탁드립니다. 근데 이건 또 안 할 거예요. 그 사람들도 바보가 아닌 이상. 왜?
이미 이번에 오세훈과 박형준 두 사람이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이 되는 그 순간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정권은 급속한 레임덕에 빠져들 것이며 민주당은 드디어 풍비박산, 산지사방으로 흩어져서 어마어마하게 이른바 각자 도생하겠다고 이리저리 날뛰는 그런 어떤 얘는 레미라고 있죠. 쥐새끼 떼들. 그런 모습을 보일 겁니다. 그러니 그런 흐름 속에서 뭐 검찰이 아니 뭐 집권 여당 지금 청와대 말 듣겠습니까? 또 국회에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국정조사한들 오히려 자신들의 치부만 드러날 뿐이죠. 그럼 또 뭐가 있을까? 당선 무효 소송. 이런 얘기 하겠죠, 박영선 씨. 오세훈은 자기가 내곡동 땅 거기에 관여되어 있으면은 사퇴하겠다 했는데 사퇴 안 했기 때문에 이 당선은 무효다. 근데 오세훈 관여한 바가 없거든요. 다만 관여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지금 이리저리 16년 전 기억을 되살리는 미심쩍은 그런 어떻게 보면 집권 여당과 박영선 쪽에 어떻게 이른바 손때가 묻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김어준 거기다 가짜뉴스 공장인 KBS 이런 데 나와서 얘기한 게 전부입니다. 흔한 이야기로 아니 자기들 말대로 그래 그 위대한 그 당시 잘 나가는 청원아이스 정수기 그 하고 있는 그 잘생긴 지금부터 16년 전이면은 오세훈 씨가 지금 40대 중반일 텐데 얼마나 잘생겼어요. 거기다 직전에 2004년까지 의원했던 그런 오세훈 전 의원이 왔다면은 아마 100이면 100 그 사람들이 기념 촬영을 했을 겁니다. 조금 우스꽝스러운 얘기입니다만은 제가 종편에서 2012년부터 2017년 3월 31일까지 3월 31일은 박근혜 대통령이 구속된 날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딱 구속 결정되자마자 마지막 남아있던 KBS가 더 이상 나오지 마 하더군요. 어쨌든 제가 5년 2개월 동안 이른바 방송계에서 조금 유명세를 타고 있을 때 어디 가도 보면은 사인해달라 기록 특히 음식점 가면 반드시 하나 써달라고 그럽니다. A4 용지 갖고 와서 그럼 참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2000 몇 년 황태순 이렇게 써놓고 또 반드시 기념 촬영합니다. 저같이 예전에 방송 조금 나왔던 저 같은 사람한테도 그와 같이 써달라 사진 찍자 하는데 그 잘난 그 당시 스타였던 청원아이스 정석에 선전하면서 진짜 요즘 보면 거의 소년제나 김연아 정도로 유명세를 탔던 오세훈 전 의원이 그 잘생긴 얼굴이 왔는데 아니 식당에서 뭐 하나 써달라 사진 한 장 안 찍습니까? 사진 한 짝이라도 나올 겁니다. 글 한 줄이라도 나올 겁니다. 만약에 갔다면 없잖아요. 그리고 그 처음에 문제를 갖다가 제기했던 경작인들이란 사람은 오세훈 씨 장인이 돌아가심으로써 상속된 그 땅, 이제 가족이 4분의 1씩 나눠 가졌다는 거 아니에요? 오세훈의 송교수 4분의 1 지분이 있죠. 거기에서 그 땅에서 불법 경작하던 사람들입니다.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거죠. 앙심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왜? 측량에서 그 땅이 이제 보면 쫙 가갖고, 그 땅에 보면 아파트 들어서고 어쩌고저쩌고 했으니까, 앙심 먹을 만하죠. 그러니까, 있는 말, 없는 말, 되지 않는 말 막 내뱉으면서 거기에 기반해서 또 김어준은 갑자기 또 생태땅 주인 황씨 만들어. 근데 어디에도 물적 증거, 단 이만큼도 안 나오다 보니까 결국 뻥카 치는 거죠. 진성준 씨. 중대결심? 제발 중대결심 하셨으면은 빨리 내일 모레라도 내일이라도 당장 오늘이라도 실행에 옮겨주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국민들 상대로 겁박하고 국민들 상대로 진짜 뻥치지 마시고 제발 중대결심 내려졌으면 실행에 옮겨주기 바랍니다. 한마디로 박영선의 중대결심은 뻥카다.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 제 결론입니다.